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가 최종 확정되면서 대통령실 3실장의 비화가 공개됐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통상교섭 관련해서는 제가 주재한 회의도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정책실장님도 또 여러 차례 주재했고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물밑에선 정말 많은 협상들과 회의가 있었던 참 이제 무슨 말을 해야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될지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그야말로 완전 최악이었죠. 미국도 이제 대통령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좁혀지니까 엄청 화를 내요. 막 그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전달되니까. 정책실장님이나 안보실장님이나 이제 좀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한 설득을 주로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니까 물론 더 완강한 건 대통령님이셨어요. 예, 장현미 대변인. 네.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 기절초풍할 일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내왔던 그 협상안이 정말 기절할 노릇이었다. 그만큼 우리에게 불리했다는 얘기 같아요.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결국은 을사늑약, 이게 떠올랐다? 결국은 미국이 일본의 우리 주권 침탈처럼 우리의 어떤 경제를 침탈하려고 했던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비자발적인 협상입니다. 우리만 거기에 이 미국의 어떤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EU, 일본, 심지어 먼저 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이런 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내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실패한 협상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정세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열강에 좀 이 강압에 상당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사가 떠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원해서 한 협상이 아니거든요. 초강대국 미국이 트럼프 2기 체제에서 이 내부 정치 용과 관련한 관세를 모두 올리고 그리고 미국의 직접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거에 저항할 수 있는 국가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선방하기 위해서 국익의 관점에서 어떤 걸 이끌어낼 수 있는지 결국엔 백악관에서도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민주주의적인 역량을 강화시킨 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한미동맹을 다시금 공고히 확인하고 또 핵 잠수함까지 승인해주는 문서적인 이런 약속을 받아내기까지 어떤 고충이 이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요. 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 협상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지탄하지 말아달라. 여야의 반응은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습니다. 잘된 협상이다? 백지 시트였다. 보면 우리가 미국에 내준 거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포함해서 이렇게 금액으로 산정이 되고요. 반면에 우리 쪽은 관세 15%, 핵 추진 잠수함, 핵 연료 재처리 등등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적으로 궁금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제 3실장님들께서는 기절초풍할 상황이었다라고 사실 속내는 그랬나 봐요. 근데 밖으로는 그때 강효정 대변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정말 협상문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달랐다. 국민을 향해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었다라는 것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나온 팩트시트만 봐도요. 핵 추진 잠수함. 그래서
어프로벌 승인은 받지만 어디에서 한국에서 제조를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핵 연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핵심적인 부분은 전혀 협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반도체 협상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뭐 어떤 식으로까지 몇 프로 이렇게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지 시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더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협상이다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삼 부장, 보면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국민의 그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하다. 민주당에서는 그건 필요 없고 특별법만 있으면 된다. 자, 어떤 게 맞습니까? 비준이 필요 없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비준을 만약 비준 절차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준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수당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통과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강제력이 없는 MOU라든가 팩트시트로 멈출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면 강제력이 부과될 수가 있는 그런 형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비준 절차를 하지 않는데 우리만 비준을 덜컥 해버렸을 경우에 이게 완전히 문서화돼 버리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팩트시트 내용에 근거해서 대미투자특별법이라든가 각종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이번 팩트시트에 근거한 것과 다른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특별법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만 이렇게 관세 협상을 타결한 건 아닙니다. 스위스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뭐 39% 수입품에 관세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금, 롤렉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선물을 한 뒤에 스위스도 15%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